안녕하세요.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위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피해 자녀의 상처를 보며 가해자 측에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아마 많은 부모님들께서 애들 싸움인데 소송까지 가야 하나, 혹은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닌데 라며 답답한 심정이실 겁니다. 오늘은 실제 판례를 통해 학교폭력의 법적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어디까지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중학생 갑군이 있습니다. 갑군은 같은 반 친구 을군에게 수개월간 따돌림과 언어폭력을 당했습니다. 을군은 SNS 단체방에서 갑군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고, 결국 갑군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죠. 갑군의 부모가 을군의 부모에게 항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우리 애도 힘들다, 장난으로 그런 것이라는 무책임한 말이었습니다. 결국 갑군 측은 을군과 그 부모, 그리고 학교까지 묶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쟁점은 바로 책임의 범위입니다. 가해 학생 을군이 잘못한 건 명백한데 과연 그 부모와 학교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원의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네,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민법 제755조는 미성년 자녀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부모가 감독 의무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조항인 게, 부모가 나는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학교폭력 사실 자체를 부모의 감독 소홀 증거로 보기 때문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폭력의 징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은 가해 학생 한 명만 붙들고 늘어져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변제 능력이 없는 학생에게서 위자료를 받아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배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변제 능력이 있는 가해 학생의 부모와 학교를 공동 피고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돈 나올 곳을 정확히 겨냥하는 변호사의 실무 전략입니다. 부모의 책임은 법원 판례상 거의 확실하고, 학교의 책임은 학교가 폭력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증거, 예를 들어 상담 기록이나 학폭위, 회의록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폭력은 더 이상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책임은 부모와 학교, 우리 사회 전체에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냉정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나와 내 아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더보기란의 정보를 통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